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8일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몇 시간 전에 입장문을 발표를 해가지고 한미연합훈련 개최 여부에 대하여 제3자인 중국이 왈가불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형 후보 측은 오늘 중국의 한미연합훈련 반대에 대한 최재형 후보 입장이란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훈련을 할 것인지 여부는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으로서 어느 나라도 이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이번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과 관련하여 내정 간섭 중단을 요구한 셈입니다. 앞서 중국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현재의 형세하에서 건설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 측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참 황당무계한 주장인데 이런 주장을 듣고도 우리나라 외교부와 우리나라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으니까 최재형 후보가 나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최재형 후보가 대통령이고 최재형 후보가 외교부 장관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침묵했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고 친중 사대주의입니다. 더구나 김여정이가 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한 가운데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까지 나선 중대 사안입니다. 예컨대 일본 수상이 한국을 향해서 남북 회담 반대한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중국과 북한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는 이 정권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북한, 중국이 공산당 정권이니까 이 정권의 이념적 지향점이 거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일치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껍데기고 그 안에서는 한미동맹을 좀먹는 바이러스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권이 침묵하고 있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대통령 후보, 여야를 떠나서 이런 중국의 내정 간섭에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혹시 조선의 후신이 아니냐, 이거 후조선 아니냐 하는 자괴감을 갖게 했는데 그나마 최재형 후보가 이런 입장문을 발표를 하니까 이분이 대통령감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내정 간섭은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이 홍콩의 인권 문제 그리고 사드 배치는 주권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놀랍게도 주한국 중국 대사가 중앙일보에 기고문을 통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그 말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그것은 내정 간섭이 아니라 대사가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자가 말하는 대사는 그러면 한국에 파견된 중국 총독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의용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친일파보다 훨씬 더 나쁜 친중파가 아니라 굴중파로 매도당할 것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그 선친이 6.25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봉사와 청렴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청렴하다는 게 이럴 때 중요한 겁니다. 용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깨끗한 사람만이 용감할 수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으면 절대로 용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안보, 이념, 역사관 문제를 정면에서 대응해 나갈 가장 유력한 후보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이런 발언을 적시에 내어놓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많은 한국인들이 오늘 최재형 후보의 이 발언으로 무더위를 잠시 잊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들이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논평 정도로 하고 지나치고 하는데 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이준석 당대표가 나와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 전체 차원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을 앞세우고 해가지고 좀 조직적이고 지속적이고 정책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짤막짤막한 글을 잘 쓰는데 이런 문제는 그런 글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이 드루킹 사건, 지난 대통령 선거에 최대 규모의 부정이 있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준석 당대표는 조직적인, 지속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대책기구를 만들자.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여기에 동참하라는 호소를 했는데도 아주 냉담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 행세를 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는 공갈을 해도 이 정권이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굴종하고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우리 대통령 후보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 힘이 보이고 있는 반응을 보면은 너무나 온순합니다. 그래가지고 정권을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은 투표지만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싸워서 권력을 얻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태도가 이게 싸우는 겁니까? 그냥 토론하는 겁니까? 아니, 토론으로 이어서 정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최재형 후보의 오늘 발언은 이분의 위상에도 걸맞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 문제에서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제1인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반가웠는데 그분의 어떤 영향으로 해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른 어떤 후보보다 앞설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안보, 이념, 국방,
역사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